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마포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합니다. 대구시가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행성군이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가 섬섬여수 힐링쉼터 더섬 VR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지난달 강릉과 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던 대형 화재는 피해망상에 빠진 방화범의 소행으로 드러났는데요. 전남에서도 피해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연쇄 방화범이 붙잡혔습니다. 양손에 쓰레기 더미를 든 남성이 한 주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이 주택을 빠져나오자 뒤이어 시커먼 연기가 솟구칩니다. 불이 너무 밝길래 한번 올라와 보니까는 이제 이게 벽체까지 다 타고 있는 상황이어서 범인이 안 잡혔으면 또 어디다 뭐 방화를 할지 모르니까 무서운 건 생겼죠. 경찰이 건조물 방화 혐의로 54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해보니 박 씨가 불을 지른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알 정도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왔지만 혼자 살고 있어 병원 치료를 받거나 관계기관에 신고 등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범행은 예견됐었지만 막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남의 경우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면담을 통해 진단을 하고 사후 조치를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박 씨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많이 불안하죠. 그분을 그냥 놔두면 또 이런 상황이 또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는 제가 안 껴있고 만약에 그분이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은 큰일 날 뻔했죠. 지난달 강릉과 동해에서 400억 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냈던 대형 화재의 시작도 피해망상 환자의 방화였습니다. 방치했다가는 본인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관리할 사회 안전망이 절실해 보입니다. 상하이 봉쇄에 따른 부품난으로 나흘째 생산을 중단했던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부품을 확보하며 22일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부품 수급에 따라 생산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나흘간 생산을 중단했던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22일 경차 캐스퍼의 생산을 정상화했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 에어백 컨트롤 유닛 200대 생산 물량을 캐나다로부터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25일째 지속된 중국 상하이 봉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캐나다 쪽에 있는 예전 생산 라인을 활용해 부품 공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라인이 옛날에 있던 라인이기 때문에 그 사양만 그쪽에서 캐나다 쪽에서 생산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로부터 에어백 반도체 부품 물량이 언제 도착하는지에 생산 여부가 달렸습니다. 나흘간의 가동 중단으로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지금까지 캐스퍼 800여 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습니다. 캐스퍼가 인기를 끌면서 이번 달부터 시간당 생산 대수를 22대에서 25.7대까지 끌어올리며 월 평균 생산 능력을 3,900대에서 4,500대로 늘렸던 광주 글로벌모터스. 중국 상하이 봉쇄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올해 캐스퍼 5만 대 생산이라는 목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회사의 괴롭힘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에 대한 청원입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회사의 악질적인 괴롭힘 행위와 슬라브 붕괴 사고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작년 12월 16일 아버지께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전남 곡성군 A신축공사에서 비롯되었다며 임금 체불 없이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시던 청렴한 아버지가 비측에서 6개월여 동안 기성금을 지불하지 않아 점점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자 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비측이 기성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회사가 어려워지고 집안 사정이 힘들어져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걸 하기에 보탬이 되어줄 수 없다는 생각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말하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어 아버지는 자살이 아니고 아버지를 괴롭게 만든 사람들로 인해 타살당하신 거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자 B회사에 찾아간 저희 어머니를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이라는 4가지 죄목으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수개월간 기성금 미지급과 불공정 행위, 교육동 슬라브 붕괴 사고의 은폐와 조작, 감리단 원래비 및 휴가비, 기성금 지급을 요청하는 아버지를 향한 기만과 괴롭힘 행위, 이를 견디다 못한 아버지의 극단적 선택, 한 번도 유가족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 본사를 찾아간 어머니를 4가지 죄목으로 고소했다며 회사의 악행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당일 새벽에 저와 동생들의 책상에 몰래 올려두고 간 5만 원을 저는 쓸 수 없다며 제발 저의 글을 읽고 우리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1,500명이 동의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평소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마포구에서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해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마포구에서 2022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란 스마트폰 건강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팀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간은 6월까지로 선착순 150명을 접수받으며 6개월 동안 총 3회 보건소 내소검진 및 건강상담이 진행됩니다. 질환자 및 약물 복용자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마포구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신규 참여자 및 건강 위험 요인 보유자는 우선 등록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마포구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긴급 보육이 필요할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365 열린 어린이집은 현재 서울시에서 7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그중 마포구는 연봉 어린이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든든한 보육 안전망이 돼주는 365 열린 어린이집을 안내합니다. 365 열린 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임시보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입니다. 가정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제 보육과 유사합니다. 서울에는 7개소가 운영 중이며 마포구는 마포구 연봉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용 대상은 마포구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이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3,000원, 식대는 2,000원입니다. 이용 예약은 서울시 보육포털 365 열린 어린이집 예약 혹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문화, 장애아를 아우르는 촘촘한 틈새 보육 돌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예술의 만남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죠. 대전시립미술관 우리동네 미술관이 공개됐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이 최첨단 과학기술로 미래도시의 문화관리를 실현하는 우리동네 미술관을 4월 21일부터 시민에게 선보입니다. 우리동네 미술관은 AI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을 활용, 미술자료를 데이터화해 동네 곳곳에 단말기를 설치한 스마트 미술관입니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 공립박물관 미술관 구축 사업으로 선정 추진됐습니다. 한편 대전시립미술관은 1900년에서 1980년대 대전미술사 자료와 작품이 담긴 AI 기술 기반 체험 단말기 우리 동네 미술관을 시립미술관을 비롯해 중구청, 동구청, 한밭도서관, 송촌도서관 총 5곳에 설치했습니다. 대전시의 자연과 함께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이 지난 4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체험장은 오늘 11월 13일까지 매주 일요일을 제외하고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5월부터 8월까지는 오후 8시까지 1시간 연장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체험 신청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안전요원의 지도와 안전교육을 통해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갖춘 안전요원과 구조용 모터보트,
수상 오토바이, 구명조끼 등을 갖춰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한편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은 엑스포다리와 둔산대교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동력보트, 카약, 페달보트, 스탠딩보트 등 다양한 수상레저 기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구 환경공단 신천사업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영산홍 꽃길을 개방하고 환경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구 환경공단 신천사업소는 영산홍 만개 시기에 맞춰 꽃길을 개방하고 2년 만에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와 기념품을 제공했습니다. 또 찾아가는 환경교실, 소방차와 분진 흡입 차량 체험, 환경 스케치 행사 등을 통해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낙동강과 금호강에 위치한 수문 42개소에 약 61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은 최신 첨단 경보기술 통신을 적용해 수위 감지기, CCTV, 전동 동력 제어 장치를 설치해 수문을 원격으로 열고 닫는 장치입니다. 시스템 구축 전에는 현장 관리자가 현장에 대기하면서 하천의 수위와 수문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후 작동시키고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농경지 침수 발생 위험이 높았습니다. 앞으로는 구군 상황실에서 수문까지 이동 시간 없이 신속하게 여러 개의 수문을 원격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돼 농작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는 다가오는 홍수기에 대비해 최종 점검 후 운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71번째 대구시 명예시민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대구 광주의 우호관계 증진과 상생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달빛 동맹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동서화합과 대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대구 광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한 달빛 동맹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자, 대구가 광주에 보내는 우정의 징표입니다.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290회 임시회에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통과돼 올 상반기 중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서울대 평창 캠퍼스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사업 평창군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가 열렸습니다. 이날 평가에는 평가단 10명과 최복수 행정부지사, 한왕기 평창군수, 임정빈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 군수는 이날 직접 현장 설명 및 PT 발표를 통해 평창군의 입지 우수성과 지원 내역 등 발전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유치전은 평창을 비롯해 경북 포항, 경남 진주, 충북 충주 등 4개 시군이 경합 중인데요. 이 가운데 2만 곳이 최종 후보지로 올 2월 2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왕기 군수는 정치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림면 드림센터에서 벚꽃 ING 사방팔방 플리마켓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림면 스마트로드가 아름다운 벚꽃과 봄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박림면 드림센터 일원에서 벚꽃 ING 사방팔방 플리마켓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박림면 스마트로드의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서 진행된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네, 박림의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평창 군민들과 그리고 박림면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저희 플리마켓을 통해서 박림면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그리고 지역 활성화 그리고 우리 박림면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장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처음 열리는 행사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평창의 특산물 판매 부스와 먹거리 부스, 그리고 지역 활동가들이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진행됐는데요.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모두 풍부한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초벌된 기물에 이렇게 체험하시는 분이 글씨나 그림 그리면 요거를 저희가 다시 구워가지고 보내드리는 그런 체험하고 있어요.
만발한 벚꽃부터 화창한 날씨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이번 행사 중에서 뜻깊은 행사도 있었는데요. 바로 장애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모두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장애인 인권을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벚꽃축제와 더불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소통과 화합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행사에 찾아온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은 손을 맞잡고 아름다운 벚꽃길을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벚꽃나무 앞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따스한 봄날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좋은 데가 어딘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박림 벚꽃길이 너무 유명하다 해서 왔어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이제 풀도 이제 싱그럽게 나고 꽃도 이제 너무 좋고 해서 여기 이제 차 대놓고 이제 구경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평창군 개촌 청년창업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개촌 청년창업센터 대회의실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창군 장애인 거주시설인 다소니의 이용인과 근무 직원들 모두 함께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운영위원장과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영상 메시지를 보는 것으로 시작됐는데요.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는 영상과 사진에 이용인들은 모두 행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어도 영상으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준 거는 우리 다손 이용인분들이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즐거운 일상생활 하시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소가 떠오르는 인물 사진을 주제로 한 따뜻한 사진전도 열렸습니다. 이용인뿐만 아니라 가족, 직원, 지역 주민까지 이 행사를 위해서 직접 출품한 사진들이었는데요. 이용인과 관련된 인물으로 만들어진 사진전이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용인과 같이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그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전이 끝난 후 이용인들은 오랜 시간 준비한 멋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여러 사람이 줄을 지어 추는 춤인 라인 댄스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공연을 준비하며 어려움도 물론 있었지만 서로 도우면서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모두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공연이 끝난 후에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힘든 점이 있었는데 하수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행사를 주관한 사회복지법인 다소니는 엄마의 품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정서로 가족 공동체를 이룬다는 이념으로 설립됐습니다. 현재 약 30명 정도가 이용 중인데요. 다소니는 개인별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 다양한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다소니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자립을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 횡성군이 대한세팍타크로협회와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 유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일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는 횡성군과 대한세팍타크로협회의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 유치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세팍타크로는 말레이시아어로 차다는 뜻의 세팍과 타이어로 공을 뜻하는 타크로의 합성어로 배구와 족구가 혼합된 스포츠인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는 3년간 횡성에서 개최되며 대회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및 성공적인 대회 개최, 대외적 횡성군 홍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제33회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횡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는데요. 대한세팍타크로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및 강원도 세팍타크로협회가 주관하며 횡성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남녀 각각 중등부 1팀,
고등부 19팀, 대학팀 및 일반부 22팀, 총 42팀 300여 명이 참가해 토너먼트 및 리그로 운영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최종 국가대표 선발전과 함께 열려 더욱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대회는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참가를 허용했으며 경기장 출입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한 방역 수칙 하에 진행됐습니다. 우리 관내 행여고하고 송호대학의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들을 활성화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행성에서 좀 규모 있는 권위 있는 대회가 하나는 있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행여고 선수들이나 송호대학 선수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 해서 이 MOU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회를 통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우리 행성을 홍보하는 좋은 수단으로서 이번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이는 것보다는 3년 정도는 최소한도 하면서 우리 선수들의 기량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좋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층 약해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년여 만에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에서도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사라졌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충청북도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최근 3주간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적 모임을 비롯한 대부분 제한 조치는 지난 18일부터 전면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한 지난 2020년 3월 22일부터 시작된 뒤 2년 1개월 만에 사라진 겁니다. 행사와 집회, 인원 제한 299인과 종교활동 수용 인원 70%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다만 영화관과 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새 변이나 재유행 등으로 인해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유지됩니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실내에서는 전체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두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2주 뒤 유행 상황을 살펴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손 씻기와 환기, 소독 등 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은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입원 환자와 종사자 선제 검사, 면회 외부인 출입 금지 등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양산시 청년센터 청담에서 피크닉 용품을 무료로 빌려줘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기 청년정책단이 제안한 청년 공유물품 대여 사업은 자주 사용하지 않고 구입하기에 가격 부담이 있는 피크닉 용품을 공유하고 대여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공유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와 구직 활동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양산시의 숨은 나들이 명소에서 낭만적인 봄 소풍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만족도와 호응도를 수시로 파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대여 물품은 청년층의 감성을 적극 반영한 라탄 바구니를 비롯해 매트, 테이블 등 총 14종의 소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여 시간은 1일 최대 5시간으로 관내 관광지와 공원 등 어디든 사용 가능하며 이용사진 제출이나 SNS에 게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대여 신청은 청담 블로그 신청폼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양산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지난 1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가능하며
시 누리집에 재난지원금 신청하기에 접속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양산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온라인 신청 도우미를 배치해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요청 시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지급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오는 5월 6일까지이며 지급에 대한 이의 신청은 5월 2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빛을 보지 못했던 전남 지역 축제들이 3년 만에 열립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관광업계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선 수군의 주력함인 거북선이 당당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역동성 있게 그려낸 통제형 길놀이에 축제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릅니다. 전남 대표 축제인 여수 거북선 축제가 오는 7월 3년 만에 개최됩니다. 기존의 대면 프로그램에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을 더해서 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3년 동안 빛을 못 봤던 전남 축제들이 줄줄이 열립니다. 매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흑자를 거둔 한평 나비축제를 비롯해 곡성 세계 장미축제,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 등 20여 개 축제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축제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관광업계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마이스 업계에서도 각종 학회나 세미나 문의가 전년 대비 지금 2배 이상 신청이 들어와 있고 지금 국제 컨퍼런스도 지금 개최를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유치원이 광주시 교육청의 지원금 환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시 교육청의 환수 조치에 피해를 봤던 유치원이 90여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리한 환수 조치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5일 광주 모 유치원이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광주시 교육청은 이 유치원이 동결을 약속해놓고 원비를 올렸다는 이유로 지원금 5천여만 원을 교육청에, 원비 등 3억 5천만 원을 학부모에 반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광주시 교육청이 계산하는 원비와 수업료 산정 방식이 잘못됐고 실제는 해당 유치원이 원비를 동결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함께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8곳의 유치원에도 승소 결정을 내리고 4억여 원의 지원금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유치원 쪽이 이긴 것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처분한 근거가 되는 법령, 아니면 법령에 대한 해석, 법령에 대한 적용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청 시정 명령에 따라 보조금을 이미 반납한 유치원이 광주에 90여 곳이 넘는다는 겁니다. 반납 액수만 25억에 달하는데 무더기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한 곳을 포함해가지고 한 90여 곳이 그 피해를 봤거든요. 예, 그 금액이 한 25억 정도 된다는데요. 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모든 게 아이들한테 돌아간 거거든요. 광주시 교육청은 나머지 유치원들의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 보조금을 다시 돌려줄 의무는 없지만 반납분을 다시 돌려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안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광주 등 4개 상공회의소가 인수위원회에 유감을 나타내고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4곳이 해상풍력 추진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순천, 광양, 목포 상공회의소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해상풍력은 전남의 미래 먹거리이자 지역 경제의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 청년들이 더 이상 고향을 등지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수위원회가 해상풍력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새 정부는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후 모멘텀이 될 해상풍력 산업을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하라. 해상풍력은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동 입장을 발표한 건 해상풍력 재검토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되고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이기는 하지만 인터넷상에는 여순사건에 대한 명백한 왜곡과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여순사건 희생자의 아들. 수십 년 동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선뜻 나서지 못했던 이유는 희생자는 곧 빨갱이라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빨갱이 달아붙었던 거짓말이었고 보이지 않는 연좌제에 우리가 많이 느꼈어요.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순사건에 대해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인터넷 백과사전에는 여순사건을 남로당 소속 조직원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 포털 백과사전에는 국군 14연대가 아닌 국방경비대로 소속이 잘못 표기돼 있거나 봉기를 일으킨 군인들이 인공기를 걸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적혀 있습니다. 남로당과의 연계나 4.3 진압 거부 배경 등에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근거가 명확치 않은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희생자 수에 비해 피해 신고 접수율이 현재 10%에 불과한 이유가 여순 사건에 대한 왜곡과 편견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군으로 활동했다. 이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잘못된 법 절차에 의해서 분명히 그런 희생을 당한 거기 때문에. 진상조사위는 여순 사건 이후 빨치산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난 관련자 등의 경우 피해 배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양민들이 무참히 학살된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 여순 사건. 하지만 이 비극에 덧씌워진 혐오와 왜곡, 편견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영화관에서는 팝콘을, KTX에서는 김밥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광주시와 전남도도 한 달간을 포스트 오미크론 적응 기간으로 잡고 본격적인 체계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했던 일상과 멀어졌던 지난날, 이제 다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포장만 가능했던 영화관 팝콘과 콜라도 오늘부터는 상영관 안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장보기의 묘미, 대형마트나 백화점 시식, 시음 행사도 가능해졌습니다. 장거리 여행 중 입맛을 돋우게 해줄 간식도 이제는 KTX와 고속버스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약속 잡고 놀아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놀 계획입니다. 사실상 마스크 착용만 남았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맞아 본격적인 체계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지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을 적응기로 잡고 일상 의료체계 가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집중관리체계는 유지하고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와 재택치료체계 등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인 편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광주 전남은 지난 15일부터 열흘 연속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지난 2월 18일 이후 66일 만에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따라 5월부터 광주의 모든 학교들도 전면 등교 등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급식실 칸막이 설치 등 개인 방역에 초점을 맞춘 방역 체계는 계속됩니다.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한 데 이어 광주의 학교들도 정상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모든 학교들은 30일까지 일상 회복 준비 기간을 거쳐 5월부터 전면 등교를 본격 추진합니다. 그동안 제한됐던 동아리 활동과 스포츠 클럽도 운영하고 현장 체험학습도 진행합니다. 방역을 위해 실시했던 원격 수업이 사라지고 체육관과 특별교실에서 이뤄졌던 이동식 수업은 되살아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급식실 칸막이 설치 등 개인 방역에 초점을 맞춘 방역 체계는 이어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방역 체계에서 학교 자율 중심으로, 개인 방역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겠고요. 5월부터 선제 검사는 사라지고 교실에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전체 학생이 아니라 유증상자 위주로 접촉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 치열한 득표전이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사실상 확보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4년간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며 향후 4년은 전남의 대도약을 통해 행복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 경남과의 메가시티 조성과 전남 광주 경제 공동체 건설,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호남이 중심이 되는 문화 융성 시대, 위대한 전남도민과 함께 대도약 전남시대, 세계로 옹비하는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또 대선 후 정치지형 변화 등을 언급하며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의 출마에 따라 전남지사 선거는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 후보 등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특히 일찌감치 출마에 표밭을 갈고 있는 이정현 후보와의 치열한 득표전이 예상됩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자의 77%를 얻어 광역단체장 중 광주광역시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득표율이 높았습니다. 여수시가 4월부터 섬섬여수 힐링쉼터, 더섬 VR 체험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더섬 VR 체험관은 또 다른 여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기구 체험, 롤러코스터 체험, 드론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무료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단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관입니다. 여수시 미평동과 대교동 주민센터에서 행복한 나눔 냉장고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행복한 나눔 냉장고는 주민센터에 설치된 냉장고에 누구나 손쉽게 식료품을 기부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주민 주도형 나눔 냉장고입니다. 2020년 5개소로 시작한 행복한 나눔 냉장고는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현재는 1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서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서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가지대를 모아 소각하면서 발생한 불씨가 비화되어 비닐하우스 쪽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5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 창고 한 동이 일부 소실됐습니다. 해당 사고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 33명을 포함해 총 35명이 동원됐으며 장비 10대가 투입됐습니다.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담배꽁초 불씨에 쓰레기가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바닥에 다수의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을 보아 미상인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에 쓰레기가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사고로 생활 집기류 및 쓰레기가 소실됐으며 화재 진압을 위해 장비 11대가 투입됐습니다. 25일 오후 1시쯤 경기 양주시 은현면의 서랍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공장 직원으로 추정되며 컨테이너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오후 1시 30분쯤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약 1시간 30분 만인 오후 3시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은 인근 건물로 옮겨붙어 생활용품 보관 창고와 플라스틱 제조 공장 등 건물 4개 동을 태웠습니다. 장비 45대와 인력 150여 명이 동원됐으며 공장이 샌드위치 판넬 등 불에 쉽게 타는 재질이라 완전 진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1 잠재 한국 여행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대에서 30대 외국인 10명 중 6명은 3년 내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여행 의향자 중 9%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길 원하는 초적극 방한 의향자도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 의향자들은 한국 방문 이후로 문화체험 즐길 거리가 많아서를 15.1%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방탄소년단, 오징어 게임 등 최근 K 콘텐츠의 전 세계적 인기가 한국을 찾고 싶어하는 이유가 된 건데요. 한국 문화의 위상이 세계 전반에 걸쳐 뚜렷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